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보면서 버티다가 결국 한 번에 큰 수익을 보는 전략을 구사하는 특이한 대표님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8월 6일자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신용 버블이 터질 수 있다. 21조 원 운영하는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 글쎄요, 제목만 보면요, 너무 평범해서 그냥 쓱 읽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너무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는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에 꼬리 위험에 투자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죠. 이런 헤지펀드가 신용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기 대표님 이름이 마크 스피츠나겔이네요. 이름이 어려워서 마크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크 대표는 정부 부채, 민간 부채가 너무 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통제할 수 없는 화재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쎄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평범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부채가 많다, 연준 잘못했다, 이런 거 너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이제는 이런 걸로는 별로 위험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마크 대표의 전략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 전쟁,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재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한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블랙스완 이벤트를 이용해 돈을 번다. 블랙스완, 그러니까 크게 폭락이 올 때 돈을 버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마크 대표는 안전자산인 금, 국채, 스위스 프랑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여긴 약간 아리송하네요. 그냥 쉽게 풀어보면 안전자산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분은 안전한 투자라고 할 때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누가 안전하다고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하는데요. 그 치료법이 안 좋답니다. 질병보다요. 그래서 이 안전한 투자라고 하면서 한다는 게 위험을 줄이는 투자가 비용이 높게 들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전체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떤 투자를 하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조금씩 잃는 것을 좋아해라, 이런 정말 특이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마크 대표의 이제 일대기를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마크 대표는 16살 때 투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냐? 시카고 트레이딩 위원회의 베이비 루스로 알려진, 베이비 루스 홈런 잘 치는 야구 선수였죠. 아마도 트레이딩으로 홈런 잘 치는 대표 누구 선생님이 있었나고 합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상품 선물 트레이더 에버렛 클리프의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클리프 스승님이 있었네요. 그래서 뭘 배웠냐? 클리프로부터 블랙스완 이벤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의 대처법을 익혔다. 이 스승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더의 임무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다. 와, 이거 이해가 되나요? 트레이더는 예측을 해서 롱, 숏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무슨 얘기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건 좀 어려운 대목이니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 우리 많이 봤죠. 코로나 하락 때도 봤고, 박상기의 난도 있었고, 부처의 난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요, 모든 것을 잃는 사람 정말 많이 봤었죠, 우리. 근데 그것보다는 요거 하지 마세요. 뭘 하냐?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스피츠나겔, 이 마크 대표는 일단 회사를,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2007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전략과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 헤지펀드, 여기 비슷한 얘기죠. 지는 것을 좋아해라. 그리고 예측을 하긴 하는데요, 예측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큰 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을 이용해, 공매도 비슷한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꾸준히 손실을 감수하는 위험 완화 전략을 전문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폭락 때 버는 거고요. 그러면 평소에 올라갈 때 꾸준히 사실 주식 다 우상향 하잖아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손실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잔펀치는 맞고 감수를 하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자문으로는 누가 있냐? 꽤 유명한 블랙스완을 쓴 금융수학자 나심 탈레브가 유니버사 이 회사의 자문 중 한 명이다. 왜냐면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돈을 버니까요. 뭐 굉장히 친하게 마크 대표랑 나심 탈레브가 지낸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허무맹랑하게 하면 안 되겠죠.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마크 대표는 심각한 시장 침체기에 폭발적인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경기가 좋을 때 항상 경기가 보통 뭐 우상향 하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손해를 본다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예상은 했었죠. 부동산 하락 시장 이제 곧 올 거다 생각을 하고 내노라 하는 이런 금융 투자 기관에 찾아가서 있지도 않은 상품, 부동산 숏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공매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친구 바보 아니야 하고 다 팔았었죠.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다 사가지고 문제는 하락이 오는 건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2년이 넘게 하락이 오질 않는 겁니다. 본인이 예상은 했는데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열인데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은 광기에 폭주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상승을 하면요. 거기에 응당한 이제 프리미엄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내야 됩니다. 왜냐 반대로 베팅을 했으니까요. 그 2년의 시간이 지옥과 같은 거죠.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도. 그 회사 대표가 자르려고 하죠. 당연히 이 멀쩡하게 계속 폭등하는 시장에 공매도를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베팅을 하고 보험료 뭐 프리미엄을 계속 지불하고 있으니 당연히 잘려도 뭐 할 말이 없겠죠. 2년이 넘게요. 근데 그거를 이 마크 대표란 친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일단 블랙스완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대표 펀드가 있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경기 침체 왔었죠. 그날 역사적인 이 3월 달에 4,144%의 수익률을 올렸다. 1년에 가 아니고요. 정확히는 1분기 수익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번 수익률만 40배가 넘은 거죠. 그러면 이때 한 번뿐이냐? 아니요. 2015년 8월에도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이제 패닉셀 나올 때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하루에 뭐 1조가 넘게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시장의 붕괴를 예상하며 몇 년 동안 적은 손실을 입는 베테랑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한 7년, 8년에 한 번씩 크게 터트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버사의 방어 전략은 매달 조금씩 보험료를 지불하되 이게 근데 쉬운 말이 아니죠. 매달이 아니라 거의 몇 년을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러다 아주 드물게 상당히 큰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수년간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이 유니버사가 창립한 이래 10년간을 보면 이 전략은 미국 증시를 압도 있다. S&P 뭐 주식이나 이런 수익률을 압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굉장히 특이한 친구겠죠. 근데 이런 친구가 한 방을 노리는 친구가 지금 계속 폭락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가 아까 이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가 기우제를 그럼 지내는 근거가 뭘까? 너무 들어서 별거 아닙니다. 진부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용버블, 공공과 민간 부채가 너무 크다. 1분기 미국 총 가계부채는 10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감흥이 없죠, 그래도. 전 세계 공공부채는 역시 사상 최고치다. 2000년 이후 400% 증가했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순이자만, 부채가 아닙니다. 순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만 3,955억 달러, 한 500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연방 예산의 6.8%를 미국이 찍어낸 부채의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높은 거죠. 근데 이런 거 그냥 우리 넘어갑니다. 왜냐? 원래 있었잖아. 빚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피치가 하나 터트려줬죠. 평가기관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지명 관계상 많이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연방 예산 적자 증가,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 미국 국채 더 찍어서 팔아야죠. 근데 예전만큼 인기가 많지 않죠. 지금 미국 국채 많이 안 사는데 뭐 워런 버핏 정도만 지금 사고 있겠죠. 아무튼 부채가 늘어나고 채권도 늘리고 있고 굉장히 악순환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크 대표가 볼 때 상황은 안 좋은데 이상하게 비이성적 활기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다 띄고 있죠. 2차 전지에 이어서 뭐 AI 열풍에 이제 뭐 심지어 초전도체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새로운 논리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꼭지점에서 그런 게 하면서 뭐 상한가 치고 하던데, 이 마크 대표가 볼 때도 요거 너무 이상하다. 지면상 못 가져오긴 했지만 S&P 지수 플러스 이제 워런 버핏 지수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폭락이 올 것 같다. 이게 이제 마크 대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공짜가 없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죠. 근데 그러면 빚 파티 누군가 수습했나요? 제가 볼 때 미국도 수습 안 했고요. 한국도 수습 안 했습니다. 미국도 뭐 정부가 뭐 보상해 준다고 하면서 쓱 넘어갔고요. 한국도 뭐 강원랜드 이런 거 그냥 새마을금고 다 쓱쓱 넘어가고 있죠. 8월 4일자로 보면 SVB 파산 청구서가 온다. 이제 파산 이제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페드나 뭐 재무장관이나 은행들이 뭐 JP모건 나서면서 멋있게 할 때는 좋았죠. 근데 좋았는데 미국 대형은행들 비용 9조 원 추가 전망, 요거 수습된 거 아닙니다. 청구서 이제 날라오는데, 쉽게 말하면 보험사들이요, 보험 뭐 사고 터지면 보험금 내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내줬습니다. 그럼 곳간이 비었죠. 그거 다시 채워내야겠죠.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특별보험료 내세요. JP모건 한 4조 내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2조 5천 원 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서 날라온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 2분기 애플 투자 대박, 현금 보유 사상 최대 수준. 애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미국 신용 등급 떨어졌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미국 끄떡 없다 하면서 채권을 많이 샀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이 끄떡 없다고 했지요. 주식이 떨어진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이 한 건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현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더 살 거다 얘기를 했었죠. 채권은요, 주식과 보통 반대로 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때 사는 게 채권입니다. 왜냐? 해지 수단으로 쓰기 때문이죠. 채권을 매수하고 현금 보유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쌓았다. 요게 팩트입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면서 채권 샀다는 겁니다. 주식을 샀다는 게 아니고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애플 지금 뭐 꿈의 시총 3조 달러 돌파하면서 좋은 실적 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죠. 저는 다 팔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애플 카드를 통해 지금 뭐 4.2%인가요? 이런 많은 고금리를 통해 예금을 모집하고 있고 석 달 만에 13조 원 쌓였다. 그렇게 잘 나가는 애플도 지금 현금 쌓고 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언론은 어떤가요? 월가,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작은 결함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워런 버핏도 그랬었죠. 모두가 입을 맞춘 듯이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월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 JP모건은 이제 경기 침체 없다. 시나리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글쎄요, 저는 수습할 뭔가 폭락은 한번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근데 향후 큰 폭락이 한 번 더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폭락이 올 때 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더 정확하게는 폭락이 와야지만 투자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나만의 폭락 혹은 폭등 시간표를 잘 준비해서 이 귀한 하락장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